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또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일본 순경한테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의연하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일제하에 뭐 많은 독립운동가도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 세 분을 가장 큰 독립운동가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왼쪽에 이승만 대통령 다 아시죠? 그리고 가운데 김구 선생님, 그리고 오른쪽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 공교롭게도 세 분 다 태어나신 곳이 이북이에요. 네. 독립운동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력투쟁, 그리고 두 번째가 민족개조론,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교 독립론.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셋 다 독립을 위해서는 필요한 방법입니다. 맨 아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외교 독립론은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개조론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안창호 선생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또 그것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요. 무력투쟁론은 이시영, 김좌지, 또 김구 선생님도 일부 쪽으로 이렇게 분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민족개조도 필요하고 외교 독립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2차 대전에 전순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확실한 투쟁을 해야 된다 해서 광복군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하여튼 무력 투쟁을 한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만 이 셋 노선 중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점진적인 특히 교육을 통해서 민족개조론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도산의 민족개조론은 대체로 우리가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힘과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기반으로 할 때 우리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인격혁명으로서의 자아혁신은 곧 자기개조이며 동시에 민족개조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한 입국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점진학교, 대성학교, 동명학원 등 여러 학원을 이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교육 사상은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까 냇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우리 하나하나가 건전한 인격이 될 때 우리 민족 전체가 건전해질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무실력행, 충의용감. 충의용감은 대체로 아시는 내용들이고 무실력행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 아무리 말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이제 무실력행이죠. 특히 도산 선생님은 이 거짓말을 굉장히 경계하셨어요. 저도 요즘 이 글을 쓰면서 나부터도 하여튼 이 수시로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이 협잡을 낳고 협잡이 불신을 낳고 불신에서 모든 불행이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망친 최대의 원인의 하나가 이 거짓말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을 말하라. 심지어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자. 꿈에라도 거짓말을 했거든 깊이 뉘우쳐야 한다. 거짓이 우리 대한민족을 망친 원수다 하면서 참되기, 정직하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이분은 흥사단을 미국에서 창립했죠. 1913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하셨는데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격훈련, 단결훈련, 민주시민 훈련을 통해 동맹수련을 해야 하며 국민 모두가 민족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훈련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은 1913년
그 미국에서 흥사단을 창립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얼마 전에 그 LA에 있는 흥사단 단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뻔했는데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적지 않은 예산들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역사 자료로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하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쨌든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1938년 옥중에서 얻은 합병증으로 사망하시고 대한조선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우리가 1948년도 해방됐다, 독립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고 미소연합국에 의해서 해방됐고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얻었다. 북한이 한 팀이 된 공산주의 세력, 그리고 남쪽은 미국과 한국, 그리고 16개 참전국이 한 팀이 된 소위 자본주의 세력이 한반도에서 충돌을 하죠. 인류 역사상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6.25 전쟁처럼 비참하고 슬픈 전쟁은 없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많이 죽고 다치기도 했습니다만 거의 500만 가까운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이 됐죠. 이게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어느 한쪽이 승리를 했으면 모르는데 3년 동안 그렇게 싸워서 결국 무승부죠. 네. 지금 남한과 북한은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깝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북한을 빼놓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나라와는 우리가 방문도 할 수 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또 뭐 전화도 할 수 있고 합니다만은 북한은 교류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분단도 이런 분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분단만 됐으면 좋은데 지금 엄청난 화기가 서로를 맞대고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죠. 저희 한반도가 지금 지구의 마지막 분단 국가라고 하는데 이 분단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약 지금 태어나서 오늘날의 이 한반도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분명히 오늘날 이 한반도의 모습은 내가 그리던 그런 독립의 모습은 아니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도산이 지금 계시다면 분명히 저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민족 화해 운동, 온전한 한민족 공동체 만들기 운동에 아마 전력을 다하셨을 겁니다. 이 좌파와 우파 간의 충돌은 임시정부 때부터 있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임시정부 내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소위 친미 자유주의 쪽인 이승만 세력하고 친러 사회주의 세력인 이동희 선생님 사이에서 이걸 화합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잠정적으로 성공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큰 성공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이동희 선생님 둘 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힘도 필요하고 러시아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쪽의 힘을 빌려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혁명을 공산주의로 하자, 무정부주의로 하자, 또 복벽이라는 것은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복벽 운동을 하자 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이 다르다고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는 민족혁명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대혁명적 조직을 성립한 후에 1차적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이다. 1926년에 한 말씀입니다.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나와 다른 의견을 용납하는 아량이 없고 오직 저만이 옳다므로 그 혹독한 당쟁이 생긴 것이다. 나도 잘못할 수 있는 동시에 남도 옳을 수 있는 것이거든 내 뜻과 같지 않다 해서 사문난적이라 하여 멸족같이 하고야 마는 것이 소위 사화요 당쟁이었으니
이 악습은 아직까지도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사상의 자유는 존중하되 우정과 존경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 무릇 문명 국민의 덕목일 것이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과연 문명 국민일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여 우리나라에서 천만 가지 의견이 대립하더라도 오히려 우정과 민족적 우애만은 하나일 수 있으니 사상의 대립 또한 서로 연마 발달하는 자극이 될 수 있고 서로의 존경과 애정은 민족 통일을 묶는 실이 되어 안으로는 이런저런 의견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전 민족의 운명이 달린 일에 대해서는 혼연히 하나가 되어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히려 서로 연마 발전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된다는 거죠. 자, 남북과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게 오늘날 모습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국회에서 몸싸움을 하는 거의 매년 이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익숙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은 좀 몸싸움은 없어졌습니다만 또 왼쪽의 사진은 서초동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사진이고 오른쪽은 광화문에서 소위 태극기를 들고 있는 우리 사회 우파들의 모습입니다. 대선 전에도 엄청나게 이 양쪽으로 갈라진 시민들이 대립을 했고 지금도 대선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회는 이 좌우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쏴대고 있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미군과 함께 군사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 지금 한반도에 전쟁의 그런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 걱정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진 이 불똥이 대만으로 옮겨붙고 그리고 결국 이게 또 한반도로 옮겨붙는 것이 아니냐. 근데 솔직히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남이건 북이건 다 그냥 전멸을 하게 될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자, 유네스코 헌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듯이 평화를 세워야 할 첫 번째 장소도 인간의 마음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의 전쟁의 위기를 해소하고 민족의 화합을 이루어야 할 가장 근본적 해결은 군사적인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그 답은 인간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종교의 영역이다. 또 종교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성, 영성, 양심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실은 제가 종교학을 전공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평생 종교 평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또 제가 이제 이사장을 그만두고 다시 제가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오면은 제 평생에 좀 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 평화 운동, 종교 간 대화 운동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종교끼리 서로 화합해서 이 인류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운동.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남북한의 화해를 통한 이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제가 이제 2개월 후부터는 바로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교 간의 화합 운동과 한민족 평화 통일 운동이 어떻게 관련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도산의 정신을 살리는 길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왼쪽의 사진은 부처님 반가사의상이라고 그러죠. 가운데는 공자님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은 예수님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 센서스 조사하면은 불교 인구와 기독교 인구가 거의 반반씩 됩니다. 그리고 유교는 센서스 상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유교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성인들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첫 번째, 저는 태극기 부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늘 생각 없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이 태극기 정신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 태극기 정신은 사실은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책인 주역, 역경이라고 하죠. 이 주역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태극기의 이 사상은 유교와 도교가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가장 보편적이고 오래된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태극기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 만물은 음과 양,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자와 여자, 또 불과 물, 또 밤과 낮, 강자와 약자, 서로 반대되는 두 세력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반대되는 두 세력이 본질적으로는 상생의 관계, 상생의 관계.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이 상생의 관계를 우리가 살리지 못하고 상극의 관계가 되면은 가정이든 나라든 개인이든 불행해지고, 상생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위 이 주역이 말하고 있는 음양 철학, 다시 말해서 이 태극의 철학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요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도 혹은 중정의 사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는 한반도의 태극기하고 우리 지금 한반도의 남북이 갈라진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데, 북쪽이 빨간 것도 그렇고 남쪽이 파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남북의 관계가 음양의 관계처럼 보여요. 근데 음양으로 갈라진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서로 상생이 되면은 시너지를 나면서 남이나 북이나 우리가 평화롭게 그리고 더 발전하면서 살 수 있는데, 현재는 이것이 상생의 관계가 아니고 상극의 관계로 지금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의 문제죠. 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기독교였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사상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 가르침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가장 상징적인 가르침은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 표현이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심오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도 공평하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공평하게 내려주시니라.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한 사람은 마음속에 북한이다 남한이다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것이 없고, 마치 비가 좌파나 우파나 공산주의자나 자본주의자나 모두에게 똑같이 내려주듯이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선악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산 선생님이 애기애터라는 말을 많이 쓰셨어요. 애기애터,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말인데,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냥 남을 사랑하라고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는 사랑하니까, 근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라, 이것이 애기애타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도산안창호 기념관에 보면 애기애타를 또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그러니까 남북도, 남과 북도 서로 사랑하면 살고 서로 싸우면 죽는다. 여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좌파 우파도 그렇고. 근데 우리 지금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네. 이 애기애타의 단계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은, 먼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여기서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냥 나를 사랑하라는 그런 차원보다는 소위 도산 선생님이 계신 참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표현하면 수신인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사랑하고, 나가서 인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신 수신자가 치국평천하고 결국
같은 얘기더라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애기에타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뭐 불교의 그 심오한 가르침은 뭐 어떻게 다 여기서 그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도 일체 개의 불성이라는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에게, 세상 만물 모두에게 다 불성이, 부처님의 성품이 닮아 있다. 이것이 특히 대승불교의 메시지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원래 선도 없고 악도 없는 자성의 원리, 불성의 원리를 깨달아 모든 죄를 용서하고 선업을 짓고 진리를 깨닫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과 북도 그렇고 좌파 우파도 그렇고 나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선이나 악이나 다 자기 마음에 짓는 것이지, 본질적으로는 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 악이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면은 세상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결국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 말을 특히 하냐면은 저도 여기 얼마 전에 강남에서 나와서 두 번 선거 떨어졌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정치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보수, 우파는 좌파를 완전히 이제 뭐 빨갱이나 뭐 하다 하면서 이제 악마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은데 왜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고 이걸 뺏어가려고 하느냐 라는 나름의 그 명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좌파는 또 우파를 공격할 때 아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지만 이게 서로 같이 공존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자유가 좋고 자본주의가 좋지만 그 무조건 그렇게 뭐라 그럴까, 잘 살아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돌보지 않는, 이렇게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제대로 된 사람,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서로 증오하지 않고 이런 상호 원망의 상태를 감사로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어쨌든 도산 선생님이 고민했던 우리 민족의 화해에 우리 5천만 모든 국민이 같이 나서야 되지만 특히 저는 종교인들이 나서야 된다. 왜냐하면 종교가 나와 다른 상대를 포용하고 또 악도 용서할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야 되고, 특히 한국인의 절반이 사실 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를 포용하고 민족을 화해시키는데 앞장서야 될 종교인들이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벽을 쌓고 자신과 다른 종교를 함부로 폄훼하는 것이 또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족 화해도 좋고 다 좋은데 여기 종교인들이 나서려면 일단 종교인들부터 서로 상대방을 폄훼하지 않고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산 선생님이 평생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우리 독립운동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3.1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1 독립선언을 주도한 사람들은 33명이 전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손병희 선생님을 비롯한 천도교가 15명, 그 다음에 이승원 선생님을 비롯한 기독교가 16명, 그리고 한영원 선생님을 비롯한 불교가 2명, 그래서 33분이 전부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3.1 독립운동의 이 종교적인 배경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한반도 평화통일운동도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서 나서야 된다.
제가 여기서 한 번 좀 소개시키고 싶은 것은 여기가 지금 원불교 건물인데 원불교의 2대 종법사이신 정산이라는 분이 아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하고 아주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원불교에서는 동척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소개하자면 세상의 모든 사업과 주장이 다 같이 세상을 개척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을 알아서 서로 대동화합하자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이른바 두 가지 큰 세력이 그 주의와 체제를 따로 세우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으며 또한 중간에 선 세력과 그 밖에 여러 사업가들이 각각 자기의 전문 분야와 사업 범위에 따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세상에 펼치고 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추가해 본다면 근원되는 목적은 다 같이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개척하자는 데 벗어남이 없는 것이며 악한 것까지라도 선을 각성하게 하는 한 힘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업이 그 대체에 있어서는 본래 도움인 것을 깨달아 천하의 사업가들이 다 같이 관계를 깨달아 서로 이해하고 크게 화합하는 데에는 세계의 모든 사업이 다 한 살림을 이루어 서로 편달하고 병진하다가 마침내 중정의 길로 귀결하게 될 것이니 우리는 먼저 이 중정의 정신을 투철히 체득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사업을 하나로 보는 큰 정신을 확립하며 나아가선 이 정신으로서 세계의 모든 사업을 중정으로 통일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분은 중도라는 표현보다는 중정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이미 그 정산종사님 전부터 6.25 전쟁이 일어날 거를 예언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좌파 우파라 가면서 크게 충돌하는 걸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이 양세력이 하나의 중정으로 크게 귀일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도산운동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일제 독립운동 당시에 도산의 여러 가지 가르침을 받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산이 지금 여기 살아계신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 좌우 양진영을 화해시키고 남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분명히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운동을 지금 다시 새롭게 전개한다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좌우하고 또 종교와 지역과 빈부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상생의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도산을 추진하는 길이다. 마지막으로 여기 해외에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을 코리아라고 불러요. 코리안이라고. 이 코리아라는 말은 고려시대에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한자로는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높을 꽃자 고울릴 자. 그럼 무엇이 아름답냐? 우리 한반도의 자연도 아름답고 소위 K-팝 청소년들의 얼굴도 다들 이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한민족의 마음이다. 마음.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은 단군의 홍익인간의 정신부터 오늘날의 부처님의 자비심,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저는 이 코리안의 본질이 돼야 된다. 또 코리아는 한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한인회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한자가 나라 한자이긴 합니다만은 원래는 순수한 옛날에는 한자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나라 한자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우리말의 한자는 크다는 뜻이라고 해요. 한인. 그래서 한인 그러면 큰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큰 사람. 근데 무엇이 크냐? 우리가 코가 크냐? 키가 크냐? 그러니까 결국은 뜻이 큰 사람이다. 뜻이 크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결국 널리 인간 세계를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코리아나 한인이라는 이 네이밍 이름처럼 이 깊고 심오한 그런 이름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사람은 우리가 아메리칸이라고 그러고 일본 사람은 니혼진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다 자기한테 부여된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리안이라고 부르면은 이 매우 아름답다는 이 코리안의 그 이름값을 해야 되고, 우리를 한인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큰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새기면서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가칭, 이 BK 운동입니다. BK 운동이 뭐냐면은 소위 코리안이 아름답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위 뷰티풀 코리안. 요즘 다 우리가 뭐 성형외과도 가서 이쁜 거 좋아하는데 진짜 이쁜 거는 이 마음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뷰티풀 코리안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민족 되기.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도산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애기애타는 그런 민족이 돼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드는데 우리 한민족이 앞장서자는 운동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 BK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그 미국에 계신 동포들을 상대로 강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이제 도산을 우리가 어떻게 살리냐 뭐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 도산 기념관을 진짜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모험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진정한 도산 기념 사업의 목적이 뭐냐? 도산의 목적은 우리 한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산이 생각하는 독립은 분단된 독립이 아니고 민족이 하나 된 독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산 기념 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산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은 그러한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지 기념관 자체가 저는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 즉 무실력행, 애기애타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각자의 인격을 양성하고 우리 민족의 실력을 키우고 나가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질적인 도산 기념관을 세우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도산 기념관을 하나씩 먼저 세우자. 그리고 그것은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도산 기념관 세우는 게 돈 드는 일입니까?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선행될 때 이 도산 기념 사업의 목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도산 선생님이 그리던 독립은 우리 한민족이 하나 되는 그런 온전한 독립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연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